유튜브에 이제 최근 올라오고 있는 영상들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굉장히 많이 다니십니다, 임장. 네, 많이 다니죠. 네, 뭐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역 제주도도 가리지 제가 않습니다. 봤고요, 제주도, 영상을. 예, 울릉도, 네. 예, 뭐다 다니죠. 그래서 이제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고 계신 투자자이시니까 예, 예. 임장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땅이나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보는 거야 눈으로 보자. 아슬로. 자, 그런데 왜 이제 임장을 가냐, 현장 답사를 왜 하느냐. 이제 이론은 텍스트는 이제 책으로 보면 어느 정도 공부하면 네. 알 수 있어요. 네. 알 수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이론을 실제로 이렇게 접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 접목을 할 거냐 말이죠.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데 그 이론 배운 걸 갖다가 써야죠. 써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할 거냐의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예. A라는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좀 연예인이라고 해서 다 이쁘진 않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좀 덜 생겼어. 근데 덜 생겼는데 이 연예인만 A라는 연예인만 있다라면 이 세상에 이 사람만 있다면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 사람만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이 연예인이 제일 이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 비교 대상이 없어서. 네. 부동산은 결국은 부동산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비교 대상을 계속 찾아서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이거는 좋은 물건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물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하나밖에 없다라면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물건이 좋은 거다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할 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현장 답사예요. 임장이에요. 그러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괜찮은 것들이 나와요. 그 괜찮다가 뭐냐면 싸다라는 것은 뭐 기본이 상대적으로 싼 거겠죠. 절대 금액이 싼 게 아니고 싼 것이 좋은 거냐 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거냐 이런 걸 다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예를 들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역에 가면 이사비를 2천만 원도 주고 어떤 구역에 가면은 300만 원도 안 주고 뭐 100만 원도 줄까 말까 하고 또 뭐 이주비를 어떤 데 가면 50% 주고 어떤 데는 뭐 70%까지도 무이자 주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데는 관리 처분이 났는데도 가격이 안 올라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어떤 데는 초기 이제 조합 설립했는데도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건 꼭 사야 돼. 이거는 사야지만 돼. 꼭 지름신이 오지 않더라도 사야만 돼라는 느낌이 딱 오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비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초보자들이 가장 놓치고 또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관심 지역을 보라. 뭐 관심 지역에 계속 관심을 둬라. 근데 그 관심 지역이 전국이 돼야 돼요. 전국이 돼야 되는데 내가 사는 동네만 관심 지역인 거야. 초보자들이 가장 그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근데 아시다시피 시장은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을 갖다가 반복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인플레이션 가치만 꾸준히 하게 됩니다.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오르고 어느 지역은 또 오히려 또 뭐 침체를 갈 때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가면서 지역별로 또 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이 지금 힘든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힘든 건 거의 대부분 부동산 정책과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가격이 다운이 되고 가격이 재상승하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해요. 이거 사놓고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 한 10년 기다리면 되죠. 근데 투자라는 거는 그게 투자가 아니지. 왜냐면 투자는 오를만하는 곳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바닥에서 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시작 출발해서 스타트 이제 분위기가 좋아진 동네 거기는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냥 사면 돼요.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 지역이 되려면 적어도 10년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침체장이면. 적어도 5, 6년 있어야 된단 말이죠. 5, 6년 동안 그냥 기회비용 손실이고 날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임장은 왜 다니냐, 왜 하느냐. 투자 지역을 넓게 잡고 그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대적으로 비교 대상들이 많은데 그 비교 대상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거를 골라낸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쁜 것을 찾아내는 것은 많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만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하나다. 이 사람이 혼자다. 아까 전에 A라는 연예인이 자기 혼자 있으면 그냥
이거는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이쁜 건지 이쁘지 않은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답사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런 임장이나 지역 분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스터디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있어요. 스터디하고, 예, 채팅방이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러고 이제 유튜브에 강의가 올리는 게 있고 올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비공개로 돌리는 게 있습니다. 이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유튜브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원들한테만 이렇게 공개를 해서 네. 하고 회원들한테도 계속 오픈시키는 게 아니고 생방송하고 그 다음날 이 길 12시까지만 하고 딱 덮어버려요. 더 이상 안 보여져요. 쿨하시네요. 예, 그게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지식을 쉽게 습득하게 되면 그 지식 자체를 쉽게 보는 영향이 있어요. 그 가치를 몰라요. 몰라. 답답해. 내가 봤을 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할 거야. 좋아하는 거 하고 또 감동받아서 감명받아서 자신을 것으로 체화하고 만드는 부분은 전혀 또 별개의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자극적인 이제 그런 동영상들 또는 자극적인 제목들 뭐 이런데 사실 또 들어가 보면 아무 인생에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 저는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도 공부를 하려면 책을 분명히 사서 봐라. 그게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자기가 판단을 하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결국은 자기한테 결국은 도움이 될 거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는 결국은 본인이 어떻게 그걸 요리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공짜로 줘본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오히려 무료니까 이 사실은 중요한 정보라도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실은 원래 이제 콘텐츠라는 게 공부가 다 그런 게 뭐냐면 아시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딱 조금 더 한 단계 더 콘텐츠가 수준이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이 퀄리티로 가버리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분명히 좋은데 내용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멍하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자기가 돈을 비싸게 지불한 것은 그만큼 아끼는 것 같고요. 공짜로 취득한 거는 또 왜 그렇잖아요. 그 강의 파일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강의 파일들 많이 돌아가서 그거 제대로 안 듣거든. 현장에 가서 들어야 사실은 맞습니다. 또 제대로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 오시고 뭐 블로그에 들어가면 그래서 예 블로그에 가면은 보실 수 있어요. 네, 하단에 그 교수님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좀 그냥 네이버에 제 이름 치시고 구글에 제 이름 치면은 그 전화번호가 뭐고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 어디 도망도 못 가. 이게 제가 전화를 한 20년 넘게 쓰고 있는데요. 저 이제 가장 욕하는 놈이 뭐냐면 전화기 2개 들고 있는 인간들, 전화번호 수시로 바꾸는 인간들, 거의 인간들하고 놀면 안 돼요. 정말로. 전화번호 자주 바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화번호를 안 바꾸고 계속 꾸준하게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간다는 그 사람은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특히나 부동산. 네. 나쁜 짓 안 했다는 얘기거든. 나쁜 짓 안 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찌됐든 실수라는 걸 하게 된다면 그 실수에 대해서 그 사람은 어찌됐든 응당 책임을 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솔루션을 가지고 해결했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게 봅니다. 전화기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 전화번호. 뭐 10년, 20년 그 전화번호 한결같이 똑같이 쓴다라면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